JTBC 뉴스 특보를 시작합니다. 태풍 카눈이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관통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카눈은 대구를 지나 충청도로 향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가장 근접해 있는 충북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청주 오송에 JTBC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 제방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컸었는데 지금은 걱정이 없을까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지난달 넘쳤던 미호강입니다. 어젯밤부터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미호강 수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이 길을 차단해 놓은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미호강 바로 옆에 있는 하상도로로 내려가는 길목을 차단해 둔 겁니다. 이 길로 내려가면 끊어졌던 임시 제방이 있던 곳이 나오는데 지금은 내려갈 수 없지만 보강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포크레인이 와서 모래쪽을 쌓아서 다리 아래까지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네, 복구 작업이 끝나지도 않았을 텐데 이재민들은 심경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민들을 좀 만나고 왔다고요? 네, 미호강이 넘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오늘 오전까지 67명입니다. 현재 오송읍 주민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물이 들어와서 도망가는 악몽을 꾸었다. 벽지가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언제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는 주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이재민은 날아가는 비닐하우스를 동여 매겠다며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대구에서 충북으로 태풍이 향하고 있는데 현재 태풍 얼마나 가까이 왔습니까? 네, 지금 예상대로라면 40분 뒤인 오후 3시쯤 충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충주를 관통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태풍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60건이 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엔 충북 영동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충북 보은에서는 주택 지붕이 날아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충북 진천에서는 비닐하우스가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오송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 이번에는 강원 영동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입니다. 이미 300mm가 넘는 강수량을 보이는 곳도 있는데 이만큼 비가 내일까지 더 온다고 합니다. 강릉에 조승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비바람이 강하게 치고 있고 또 조 기자 뒤로는 도로가 온통 물에 잠긴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강한 비바람에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그나마 지금은 조금 비가 잦아든 건데도 이 정도입니다. 이 맨살을 빗방울이 때리면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곤 합니다. 어제 저녁 중계 때 이 오늘 오전이 고비가 될 것 같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 오늘 새벽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부터는 이 시간당 40mm에 가까운 장대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초속 20m 가까운 강풍까지 불어서 말 그대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내린 비의 양이 워낙 많아서 이 도시가 감당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강릉 시내에서 바닷가로 나가는 왕복 5차선의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대부분이 물에 잠겨서 조금 전까지도 차량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응급조치를 한 덕에 지금 차량 통행은 재개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강원도에는 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온 건가요? 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삼척입니다. 이 삼척 근덕면 궁촌이라는 마을에 342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곳 강릉에도 285mm가 내렸고요. 이 최북단인 고성군 일부 지역을 뺀 강원 영동 대부분 지역에서 20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접수된 피해 상황도 말씀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건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산사태나 침수 등의 우려가 있어서 이 18세대 주민 30명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해 있습니다. 이 뚜렷하게 피해를 입은 시설물은 없지만 계속해서 물에 잠기고 또 무너지는 시설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통제된 도로도 많은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제가 오전에 계속 둘러보다 보니까 무릎까지 잠기는 도로가 숱하게 많았습니다. 또 침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집이나 가게로 들어오는 물을 막느라 안간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 소방당국으로는 조금 전 정오까지 1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비가 300mm 더 내린다는 겁니다. 이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위험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속속 대피령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예, 태풍은 충청도를 지나서 수도권 그리고 또 서울까지 향합니다. 서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 도림천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 오전보다는 비가 조금 더 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서울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도림천에 나와 있습니다. 빗줄기는 오전보다 더 굵어졌습니다.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곳에 머무르면서 우산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는 총 2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도림천은 오전보다 훨씬 불어났습니다. 서울 시내 27곳의 모든 하천변이 출입 통제가 됐고요. 이 서울 서남부권을 잇는 도림천 역시 통제가 돼서 이렇게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태풍은 서울에 오늘 밤에 상륙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서울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울도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최대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녁에는 바람도 문제가 됩니다. 서울을 지나가는 동안에 최대 초속 25m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간판이 날아갈 정도라고 하니까요. 날아갈 만한 물건들은 집에 들여 놓으시거나 아니면 단단하게 고정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서울을 빠져나가 북한 지역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서울 도로 통제가 된 곳이 있나요? 네, 저희가 이곳에 머물면서 도로 곳곳에 물 웅덩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서울에 도로 통제가 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네, 저녁 시간대에 태풍이 서울을 지나게 되는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시면 침수가 될 만한 곳이나 낮은 지대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이번에는 경기 북부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윤 기자, 지금 경기 북부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아침만 해도 약한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는 정도였는데 한 오후가 되더니 이렇게 빗줄기도 거세졌고 수풀이 좀 휘청거릴 정도로 바람도 많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네, 군남댐은 북한댐 방류의 영향을 받는 곳인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군남댐의 현재 수위가 한 30m 정도입니다. 한계 수위 40m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서서히 차오르고 있는 건데요. 이 북한이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방류를 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근처에서 군남댐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어제 오후 2시쯤에 위성사진을 찍어봤더니 북한에서 환강댐을 방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통상 환강댐에서 물을 흘려보내면은 5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면은 임진강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의 수위는 어제 오후에 1m를 넘었습니다. 연천군은 주민들한테 주의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군남댐도 전체 수문 13개 중에서 7개가 열려 있는데요. 물 유입량이 초당 900톤을 넘어서면서 조금 전 오후 2시에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문의 개방 높이를 더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경기 북부 지역에는 태풍이 언제쯤 다다를까요? 네, 지금 경기 북부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카눈이 경기 북부에 다다르는 거는 오늘 자정쯤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최대 풍속 초당 20m 정도의 바람이 불 걸로 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렇게 걷기가 좀 힘들고 간판이 떨어질 수도 있을 정도의 풍속인 겁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이제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번 태풍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또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맹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태풍은 약한 태풍은 없다고는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좀 바람의 세기가 누그러진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다고 봐야 되고 또 앞으로도 더 약해진다고 봐야 될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당초 예상보다 약해졌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해상을 와서 그 연료 공급
다량의 수증기와 열을 공급받다가 이렇게 지면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열 공급이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면의 마찰로 인해서 태풍이 경고했던 구조들이 깨지면서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현재 1시에 발표한 태풍의 위치 상황 카누는 대구 북북서쪽 약 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8km 속도. 그러니까 오히려 뭐 강도도 예상했던 것보다 약해지고 지금 속도도 이동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태풍이 관통하는 이례적인 태풍을 만난 상황에서는 가장 지금 좋은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속 38km 속도라고 하면 지금 과거에는 한 20km 전후로 지금 이동 속도가 나오면서 이맘때 이 지역에 지나야 될 태풍의 속도의 한 절반 정도도 못 미치는 속도였는데 지금 이제서야 이제 제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기상청에서 1시에 발표한 태풍 통보문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속도는 빨라지기는 했지만 다시 약해지는 예보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상청은 주기적으로 태풍특보를 발표하기도 하지만 지금 매 시각별로 태풍의 현재 위치와 속도를 또 보기도 하는데 현재 발표하는 태풍의 속도는 계속해서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태풍의 이동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충청도 지역에는 한 3시부터 6시 사이,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6시부터 자정 사이인데 이 시기들이 당겨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태풍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그만큼 태풍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중심을 위치하는 그런 이제 시기도 당겨지면서 아무래도 북한 지역으로 빨리 나가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현장 한 연결들을 보니까요. 지금 강원도 쪽에서 비가 특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도로 많은 곳들이 잠기기도 하고요. 이게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렇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좀 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태풍은 지금 북진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또 태풍 자체에서는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요 왼쪽 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관원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는 방향과 태풍 자체에서 회전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상쇄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위험반원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과 태풍 자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이 더해지기 때문에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려져 있고 이들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반면에 반대로 서쪽 지역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험반원이기도 한데 강항반원과 위험반원의 바람의 차이는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위험반원이 더 센 경우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10% 바람의 풍속이 더 세다라고 해서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지금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또 지형을 만나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지는 지역이 지금 꽤 많습니다. 예, 그럼 피해 상황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재난 상황, 재산상 피해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인명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은 그만큼 대비는 좀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뭐 평가하기는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지금 표면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면 인명 피해나 이런 그 다친 사람 이런 것은 좀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해왔고요. 매 해년마다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어떤 대책이 좀 더 잘 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이 태풍이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초입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지나고 그 다음 날 되면은 이제 어떤 피해 상황이 더 자세하게 나올 것으로 또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예상 못한 이 자연 재난이다 보니까 방금 전에 경남 창원에서는 맨홀 뚜껑이 버스 바닥을 뚫고 올라온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이런 사고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저도 이런 사고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보면은 저기 지금 맨홀 뚜껑이 어떻게 해서 버스 안에 저 있었는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저걸 보면서 저 맨홀 뚜껑은 버스 밑바닥을 뚫고 들어온 그 힘은 물의 힘이거든요. 그만큼 물의 힘이 높다는 건데 지금 맨홀이 2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맨홀은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작업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맨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맨홀에 수위 차이가, 높이 차이가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예. 그렇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의 흐름에 의해서
맨홀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화면에서 보면은 물이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죠. 네. 이게 지금 맨홀 뚜껑이 열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버스가 지나가는데 맨홀 뚜껑이 그 수압을 견디고 있다가 마치 버스가 지나가는 그 찰나에 지금 맨홀 뚜껑이 뻥 하고 오히려 터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뚫고 왔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저걸 보고 어떤 생각이 두려운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아마 저기 버스도 상당한 속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맨홀 뚜껑에 의해서 어떤 엔진이나 어떤 차량 안에 있는 샤프트 축이 망가졌다면 차 자체가 전복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천만다행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사진 보니까 있겠습니다. 안에 또 이제 승객분들이 타 있는 상태에서 저 사고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천만 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거고요. 네. 참 다행인데요. 또 지금 보면은 저희 시청자 제보로도 그렇고 포항의 냉천이라거나 아니면 대구의 신천이라거나 네. 이런 하천들이 좀 범람할 것 같다. 네. 네, 그런 지금 제보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네.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 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포항의 냉천이죠. 냉천이 범람했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런데 작년에 포항의 그 주변에 있는 냉천이 범람해서 지금 지하 주차장에 물이 침수가 돼서 7명이 사망 사건이 있었거든요. 흰남노 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냉천을 뭐 보수해가지고 뭐 수로가 작았니 뭐 컸니 이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였었냐면요. 태풍이 지나가는 그 중심에 지금 포항에 주차장에 해안가가 있었고요. 그 해안가가 만조 시기가 겹쳤습니다. 지금 태풍이 자체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기압이 낮거든요. 기압이 낮다 보니까 점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사진상으로 보면 동그란 원으로 보이죠. 작은 원. 이게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압력이 굉장히 낮아요. 기압이. 그래서 해안을 지나가나 바다를 지나가면 이 부분에서는 물이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만조 시기가 겹쳐버리면은 물이 솟아오른 파도가 어떤 해일 수준으로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이런 사태가 났는데 이번에도 이런 사태가 있으면은 큰 상황이 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자체나 이런 분들께서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홍보도 하고 안전안내 관리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말씀을 정리하면은 특히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만조 시간이랑 그리고 태풍이 위치하는 시간이랑 네. 맞닿았을 때 네. 또 동시에 오게 되었을 때 네. 더 큰 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태풍의 눈은 작지만 이 태풍의 눈의 길이가 몇십 킬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몇십 킬로가 되는 게 태풍이 이번 태풍은 뭐 올라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전진 속도도 낮았기 때문에 그러나 짐이 이제 육지로 왔지만은 그래도 뒷부분에 대해서는 만조와 겹치면은 또 평상시와 다른 또 범람하는 파도가 높은 노을성 파도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예, 그러면 또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많은 폭우가 또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고가 있기도 했고요. 그럼 그만큼 집안들이 약해진 곳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비가 오면서 또 산사태나 이런 다른 사고들이 또 우려될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얼마 할까요? 되지 않아서 지금 한 달간 장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렸었고요. 그때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많이 났던 원인이 지금 토질이 물을 흡수하는 포화 상태가 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로 수분 포화도라고 하거든요. 수분 포화도가 토질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토질이 100%를 차버렸어요. 더 이상 토질이 물을 흡수할 수 없는 한계점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붕괴가 일어났고요. 산사태가 났었는데 그동안 잠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표면은 지금 또 폭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조가 됐습니다. 갑작스런 또 수분과 합쳐서 건조가 되기 때문에 또 틈새가 간극이 나거든요. 이 간극 속에 또 빗물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빗물이 들어가면 양이 얼마 되지 않겠지라고 하는데 이 빗물의 양은 1세제곱미터가 1톤입니다. 1000kg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양이 토질 안에 들어있을 때 또 절개명이지 않습니까? 이미 파손이 된 상태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2차적으로 산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태풍의 위력 그리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 기자가 이 태풍의 위력에 대해서 체험을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풍 카누는 최대 풍속이 초속 30m가 넘고 강한 비도 동반합니다. 제가 키가 166cm에 몸무게가 50kg이 넘는데요. 이 실제 수준의 태풍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초속 10m의 바람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우산이 뒤집힙니다. 초속 10m의 바람에도 우산이 뒤집히고 또 비까지 내려서 앞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강도 약의 소형 태풍급인 초속 20m 바람이 불자 우산을 들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강도 중, 중형 태풍급인 초속 25m부턴 바람 소리부터 달라졌습니다. 현재 강도 강의 대형 태풍인 카눈과 같은 초속 30m가 넘는 바람은 어떨까? 네, 지금 부는 바람이 카눈과 실제로 비슷한 수준의 바람입니다. 지금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 소리는 굉음처럼 들립니다.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고개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강한 태풍이 올 때는 실내로 대피해야 합니다. 나무가 부러져서 날아올 수도 있고요. 간판이 또 덮칠 수도 있고 안전한 그런 좀 건물로 빨리 들어가는 게 첫 번째고요. 날아갈 수 있는 간판이나 불안한 부착물은 단단히 고정해둬야 합니다. 빗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배수로와 하수구도 정비해야 합니다. 실내에선 창문이 깨지지 않게 창문 틈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 틈을 메꾸고 태풍이 지나간 뒤 침수가 발생한 곳은 감전사고나 가스 누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JTBC에 그 영상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안전한 상태에서 제보 영상들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양양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강원도 양양 부근에서 지금 터널을 들어가시면서 찍은 건데요. 산사태가 매우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북 김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김천 용두동 부근이라고 하는데요. 시청자 윤영근 씨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도로가 완전히 잠겨 있고요. 옆에 하천이랑 도로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두 흙탕물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물살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최대한 근처에 가지 않으시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대구 달성군 옥포 송해공원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이제 물이 내려와가지고 도로가 침수됐다고 하는데요. 말 한 마리와 대피하는 모습 있다. 예. 지금 시청자 이주성 씨께서 보내주신 건데 말과 함께 대피하는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흙탕물로 도로가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여기도 대구입니다. 대구 범물동 산에서 흘러나온 흙탕물이 도로를 모두 잠겨 있는 모습을 지금 보면은 물살들이 굉장히 세게 도로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영상 감사하고요. 이 제보 영상을 보내주실 때 항상 안전한 곳에서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영상을 촬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군위입니다. 여기 보면은 도로가 완전히 유실이 됐습니다. 도로가 아스팔트 바닥이 수로가 지금 잠겨서요. 지금은 통제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빠른 유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CCTV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JTBC가 전국 곳곳에 CCTV 영상을 설치해두고 있는데요. 보시면요, 이곳은 지금 냉천교 삼거리입니다. 포항 냉천교 삼거리입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흙탕물이 내려가는 거 보이실 텐데요. 그 옆에는 원래 지금 이곳은 논산대교입니다. 저기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다리인데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지금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청주입니다.
청주 흥덕교 홍수통제소에서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 지금 풀숲이 보이는 곳이 이곳이 원래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산책로입니다. 하지만 산책로랑 하천이랑 모두 물에 잠겨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울산 태화교 홍수통제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살이 굉장히 빠르고 흙탕물로 가득합니다. 지금 비는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부산 해운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CCTV 영상 카메라가 빗물에 아직도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비가 오고 있고 지금 파도도 여전히 거세게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전문가님들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맹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번 태풍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기상청 관측 이래 이렇게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뭐 최초다 이렇게가 얘기하는데 이런 이례적인 태풍이 왜 생겼을까요? 관통하는 태풍은 있었고요. 네. 이렇게 동서를 가로질러서 수직으로 관통하는 태풍, 남쪽에서 들어와서 북쪽으로 나가는 형태는 1951년 이후에 관측한 태풍으로는 최초입니다. 보통 태풍은 열대해상에서 만들어져서 저위도 부근에서는 이렇게 북서진을 합니다. 그리고 중위도권에 만나게 되면은 편서풍을 만나서 방향을 들어서 동진을 하면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데요. 이번 지금 카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뭐 티베트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상층 제트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초반에는 여느 태풍처럼 북서진하면서 중국 남부 내륙 지역을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CG 화면 다시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하는 중국 남부 내륙 지역에 위치해 있는 저 뜨거운 열기를 뚫지 못하고 그 자리 대만 부근에서 해상에서 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에 막히고요. 위층에 지금 상층 제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상황인데요. 그 당시 남쪽에 위치해 있었을 때는 북쪽에서 북풍이 부는 바람에 카눈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방향이 틀었고 일본 남쪽으로 향하는 듯 했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이 태풍을 밀어내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로를 그리게 됐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중위도권에서는 북동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관통을 하더라도 서쪽에서 들어와서 동쪽 뭐 남부지방이라든지 동쪽 북부지방 강원도 지역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남쪽으로 들어와서 강원도라든지 경상북도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사선 형태로 나가는 형태였는데 지금처럼 확연하게 남쪽에서 상륙해서 북쪽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통해서 가니까 이 한반도에 있는 뭐 지리산이라거나 아니면 태백산맥이라거나 이런 험한 산지를 지나가면서 태풍에 좀 영향을 받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게 실제로 영향을 줄까요, 태풍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 영향의 표현에는 좀 해석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지들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육상에 상륙을 하게 됐을 때 그 세력을 잃어버리고 강도가 낮춰지게 되는 이유가 바다에서 공급되는 연료가 차단되는 탓도 있지만 이런 산이라든지 건물들을 만나게 되면은 뭐 이를테면 지금과 같은 이런 테이블에 맨들맨들한 테이블에 팽이를 돌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돌멩이들이 나 있는 그런 이제 노지에 이 팽이를 돌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전력을 잃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맥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 태풍이 중심을 잃어버리고서 힘을 약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사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맥 같은 경우에 그 태풍의 어떤 진로를 변경하느냐, 이 대기 순환에서 대기는 규모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산과 관련한 이런 규모들은 좀 작은 단위의 규모이고 태풍과 고기압, 저기압, 편서풍 같은 경우에는 중규모 이상급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산맥들이 더 큰 규모의 태풍의 진로까지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태풍의 색이라거나 태풍의 방향이라거나 이런 큰 태풍의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는 주지는 않고 태풍을 오히려 약화시키거나 태풍 앞쪽에서 만드는 비구름을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지역적인 어떤 국지적인 비의 강도를 높이는 그런 작용을 분명 산맥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지역별로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이 태풍이 지나간 곳도 있고 이제 앞으로 올 곳도 있는데 그 앞으로 올 곳들은 지역별로 언제쯤
좀 주의를 하면 좋을지를 다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태풍의 중심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태풍 중심으로 인해서 위험 반경이라든지 강풍 반경, 폭풍 반경이 나타나기 때문에 태풍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태풍이 어디에 중심이 위치해 있느냐가 그 중심이 위치하고 있는 그 시점이 가장 위험한 시점이고 이 시점만 지나면 안심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태풍은 중심 앞면에서 굉장히 폭넓게 비구름이 발달이 되고요. 오히려 태풍 뒤쪽에는 비구름은 굉장히 잦아듭니다. 그래서 레이더 영상을 이제 지금 현재의 레이더 영상을 좀 살펴보면 지금 태풍은 아마 충청도 지역에 접근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남부지방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지역은 이미 비가 그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곳도 있을 거고요. 제주도는 이미 오늘 오전 중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났고 비가 멎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태풍특보가 나온 그 이제 화면이 잠깐 스쳤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태풍 이제 경보 내지는 태풍 주의보인데 저렇게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좀 태풍의 그 영향력이 좀 더 크게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태풍 경보인데요. 지금 제주도 부근 주변에 퍼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다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내려지는 풍랑특보고요. 그리고 제주 산간 지역의 초록색 부분은 육지에서 바람이 가장 이제 세게 불었을 때 내려지는 강풍특보인데 결국에 태풍특보라고 하면은 특보 중에서 가장 센 특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강풍, 풍랑, 호우, 폭풍의 일 모두가 주의보급 이상이 돼야지만 내려지는 게 태풍특보인데 지금 저들 지역에 바람으로 인한 그 특보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 지역에 이제 앞으로 한 30분 뒤에 충청도 지역에 태풍의 중심이 위치하게 되면 이제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후쯤에는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지역 쪽에도 이제는 이제 비의 강도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바람의 강도가 남아있는 그런 이제 강풍특보로 태풍특보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이미 지난 곳이라도 뭐 비는 그친다 할지라도 이 강풍 피해는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그게 해야겠네요. 주안점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비가 그치면 태풍으로 인해서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열대 저기압으로 온대 저기압으로 태풍으로서의 역할이 소멸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안정적이었던 우리나라의 기압 배치를 굉장히 큰 에너지가 흔들어 놓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는 태풍이 소멸한 이후에도 북한보다도 더 먼 만주 부근까지 이 저기압의 중심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다시 되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이 북한을 지나서 만주 부근까지 빠져나가는 내일 새벽까지도 경기 북부 지역,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으로는 아직까지 남은 바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회장님 또 네. 아까도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장마에 이어서 태풍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충북 오송에서 이재민 분들도 만나고 왔는데 네. 특히 이런 이재민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네. 이런 분들은 아까는 보니까 나가서 다시 밭을 뭐 관리를 하겠다거나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지금 현재 피해를 입었던 분들 이분들에게 좀 해주실 유의점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밖에 나가서 뭘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어제까지는 오늘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밖에 나갈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은 태풍이나 지금 폭우 이런 것들 피해야 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잘못된 생각에서 꼭 어떤 그 안전된 어떤 생각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민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아직 완전히 지금 집을 거주하지 못한 이런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뭐 불안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나 지자체 또는 이웃 친지들이 좀 마음이 합심을 해서 이분들과 어떤 같이 아픔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가족들과 요즘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친지나 가족들께서도 안부 겸 안전에 대해서 소통하는 것도 상당한 좋은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번 장마 때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아주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어떤 상황일 때 조심해야 되는지, 네, 어떤 그렇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지를 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자동차를 이제 운행을 할 때 뭐 타이어 기준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평지였을 때와 지하차도나 아니면 움푹 들어가 있는 길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평지 같은 경우는 차가 계속 가도 평지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일반 정도, 승용차는 타이어 절반 정도만 물이 있으면 운행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상용차 같은 버스는 이제 타이어 3분의 2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앞에 물이 어느 정도만 쌓여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1m만 더 가면 내 차가 1m, 2m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 눈에 물이 보였다고 한다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앞에 위급한 상황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돌아가야 말 거냐 지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3분이면 돌아가는데 아니면 2, 3분이면 돌아가는데 여기서 다시 되돌려서 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가끔 매몰 비용 효과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내일 비가 오니까 여행을 취소해버리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전부 매몰돼 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서 사고를 만나는데 지금 자동차나 이런 차량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간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생명이거든요. 생명과는 뭔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자동차 안에 동승자가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었다면 정말 다른 일반 상황보다도 다른 차량보다도 더 빨리 차를 버리고 대피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그 행동의 요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어떤 대처 요령들을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예, 소방 당국에서는 지금 인명 구조가 있을 때 긴급한 상황에만 119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좀 숙지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저희 황예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태풍특보가 내려지면 곧바로 위험 지역에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비가 넘칠 수도 있는 계곡, 하천, 해안가는 물론이고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맨홀이나 전선이 많은 도로는 지나지 말고 논둑을 보러 가는 것도 삼가셔야겠습니다. 출입문과 창문은 단단히 잠궈야 합니다. 창틈에 박스를 끼우거나 이렇게 테이프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야 합니다. 바람에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지붕이나 간판은 미리 결박해놔야겠죠.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 공간 입구에 이렇게 모래주머니나 물막이판을 설치해둬야 합니다. 태풍이 가까운 곳을 지나가고 있다면요. 수도와 가스, 전기도 잠시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외부에 있을 땐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엔 가지 말고 운전 중이라면 평소보다 멈추기가 어려우니 갑자기 가속하거나 제동하는 걸 피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고 태풍 정보를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 비상시 어디로 대피하는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니 설정을 꼭 켜놓으셨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인명 구조가 필요할 땐 119, 배수 지원 같은 민원은 110으로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서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향하고 있는 충북 지역부터 연결합니다. 지난 폭우에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오송의 정영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 기자, 태풍이 근접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비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은 대구를 지나 충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뒤쯤이면 제가 있는 곳 충북 청주에서 동쪽 바로 아래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충북 소방본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90건이 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에 충북 영동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영동의 한 하천이 범람할 것처럼 넘실대면서 20가구가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충북 보은에서는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충북 진천에서는 비닐하우스가 뒤집혔습니다. 네, 보면은 정영재 기자 뒤로 출입 통제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대비는 잘 돼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미호강입니다. 지난달 범람했던 곳인데요. 현재는 어제 밤부터 내린 비로 강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제 뒤로 길을 차단해 놨는데 미호강 바로 옆을 지나는 하상도로를 미리 사전에 차단해뒀습니다.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당시에 끊어졌던 제방이 나옵니다. 현재 모래둑을 가득 쌓아서 다리 위까지 쌓아서 보강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는 지금 도내 지하차도와 차단시설들을 점검하고 사전에 통제한 뒤에 안전문자로 차량들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도 있는데 이 이재민들을 만나고 왔나요? 네, 미호강이 넘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오늘 오전까지 67명입니다. 현재 오송읍 주민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저희 취재진에게 오전부터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이 차들어와서 도망가는 꿈을 꾸었다. 벽지가 아직도 마르지도 않았는데 태풍이 다시 오면서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이재민은요, 비닐하우스가 날아갈까 걱정된다며 살펴보러 나간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오송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 네, 대전에도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희은 기자 연결합니다. 정 기자, 지금 바람이 상당히 세진 것 같은데 대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홍수주의보가 내린 대전 갑천변에 나와 있는데요. 태풍은 이곳 대전에서 약 60km 정도 거리를 느린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비바람이 몇 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황토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원래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물이 넘쳐 하천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시간이 갈수록 사건,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오전엔 부여에서 도로를 지나던 30대 여성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렸습니다. 충남 지역 곳곳에서 간판이 떨어지거나 시설물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 태풍 영향권 안에 있어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나간 다음에도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충남 서해안의 만조시기와 겹쳐 더 위험합니다. 해수면은 높아질 만큼 높아진 상태고요. 비는 오늘 내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서해안 저지대는 침수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내일까지 너울과 함께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로는 지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또 앞서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께서는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JTBC 정희윤입니다. 다시 강원 영동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입니다.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강릉의 조승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뒤로 상가로 물이 차고 있는 건가요? 아예 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릉 경포해변 인근의 상가 앞으로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이 화면 오른쪽이 도로입니다. 완전히 물에 잠겼고요. 이 화면 왼쪽에 있는 상가들 쪽으로 물이 계속해서 들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도 여기에 와봤었습니다. 당시 상인들은 양수기를 설치하고 또 가게 입구에 물막이판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지대로 모여드는 물 때문에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 겁니다. 오전 10시부터 이 시간당 40mm에 가까운 큰 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도시가 그 양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조 기자 무릎 높이까지 이 비가 찬 것 같은데 지금까지 비가 강원도에 내린 양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삼척입니다. 이 삼척 근덕면 궁촌리에 34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곳 강릉도 이 300mm 넘는 비가 내렸고요. 강원 영동 대부분 지역이 20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는 태풍의 경로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네, 지난 폭우 때 강원 정선군에서는 산사태도 났고 집안이 약해진 상태라서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창에서 5명이 대피하는 등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만 30여 명이 안전한 곳으로 산사태 우려 때문에 몸을 피했습니다. 지난달 폭우 때 약해진 집안이 아직 다 안정되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큰 사고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 경포 해변뿐 아니라 시내 도로 등 제가 둘러보는 곳마다 이렇게 제 무릎 높이 이상으로 물이 차오른 곳들이 허다했습니다. 이 주민들은 이 침수 그리고 도로 통제 등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요. 정오까지만 1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소방으로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잠수교로 가보겠습니다. 송승환 기자, 잠수교와 한강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울은 오후 들어서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서울 반포동은 시간당 강수량이 9.5mm 수준입니다. 아직 많이 내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전 중계 상황보다 강수량이 2배로 늘은 겁니다. 잠수교는 아직 보행자와 차량 모두 통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위는 오후 2시부터 3.7m를 넘겼습니다. 1시간 전보다 10cm 늘은 겁니다. 보행자를 통제하는 수위는 5.5m, 그리고 차량을 막는 수위는 6.2m입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여유가 있죠. 제가 오전부터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잠수교를 건너는 시민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잠수교가 아직 통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수위가 계속해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근처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한강공원에 있는 수변 무대는 수위가 3.9m가 되면 침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출입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서울 전체에서 도로가 통제된 구간은 없습니다. 이따금씩 거센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만 아직 평균 초속은 4.9m 수준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인데 방금 직전에 서울 소방에 확인해보니 신고된 강풍 피해 아직 없다고 합니다. 네, 예상대로면은 태풍이 오늘 밤 9시쯤에 서울에 도착할 것 같은데 서울의 태풍 대비 충분히 돼 있습니까? 네, 기상청이 예보한 태풍이 수도권을 지나가는 오늘 저녁에는 서울도 풍속이 초속 25m 정도, 최대 이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요, 지붕이나 간판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외출을 자제하시고 안전한 곳에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더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루 최대 200mm의 강수량을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들은 이 지하차도, 하천 제방, 그리고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현수막을 미리 떼어놓고 그늘막과 같은 시설물들을 단단히 고정해놨습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등산로를 전면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아침 7시부터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비상 1단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강 잠수교에서 JTBC 송승환입니다. 이번엔 경기 북부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윤 기자, 지금 경기 북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아침만 해도 비가 거의 오지 않았고 또 부슬부슬 내리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후가 되더니 빗줄기 이렇게 굵어졌고요.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기도 했습니다. 네, 군남댐은 북한댐 방류에 영향을 받는 곳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군남댐의 현재 수위가 30m 정도입니다. 한계 수위 40m에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조금씩 차오르고 있는 수준인 겁니다. 북한이 그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댐에서 물을 방류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근처에서 군남댐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어제 오후 2시에 위성 사진을 찍어봤더니 북한에서 환강댐을 방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상 환강댐에서 방류를 시작하면은 5
6시간에서 8시간이면은 임진강에 도달하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이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의 수위가 1m를 넘어서서 연천군에서 주민들에게 주의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곳 그 군남댐도 지금 전체 수문 13개 중에서 7개가 열린 상황인데요. 이 중계 중이었던 직전 오후 3시에도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문의 개방 높이를 조금 더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경기 북부 지역에는 그럼 태풍이 언제쯤 다다를까요? 네, 경기 북부 전역에 지금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카눈이 경기 북부에 본격적으로 도착하는 거는 자정쯤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최대 풍속이 초당 20m 정도가 될 걸로 예보돼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좀 걷기가 힘들고 또 간판이 떨어질 수도 있는 수준인 겁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JTBC 김지은입니다. 네, 지금까지 두 전문가님과 함께 태풍 상황 그리고 대처 요령을 짚어봤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안심하긴 이릅니다. 저희 JTBC 모바일 취재팀이 태풍 경로를 따라서 이동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이 도달한 지점의 상황을 JTBC 유튜브로 계속 확인하시면서 안전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